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 정보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와, 드디어 코스피가 그야말로 꿈의 숫자죠.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근데 여러분,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번 주 시장의 운명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도, 글로벌 슈퍼위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생존 전략을 한번 같이 짜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5,000입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축포를 터뜨리면서도 한편으론 이거 진짜 맞아? 하는 그런 경계심이 뒤섞인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아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뜨거운 상승세, 과연 탄탄한 펀더멘탈에 기반한 진짜 대세 상승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곧 터져버릴지 모를 거품일까요? 그 운명의 갈림길이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그럼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슈퍼위크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분석하고요. 이어서 코스피 5,000을 이끌고 있는 핵심 동력 3가지는 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 큰 손들은 지금 뭘 사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살짝 엿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이번 주 우리 시장의 방향키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은 딱 한 곳, 바로 미국을 향해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타임라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와,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죠? 현재 시간으로 28일에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같은 빅테크 공룡들이 실적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 경제의 성적표인 GDP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 PCE가 공개되고요. 여기에 애플, 아마존 실적까지 더해지니 이건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 진짜 슈퍼 위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FOMC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95% 이상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진짜 게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시작돼요. 그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리 수준, 이른바 중립금리를 혹시라도 높여잡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잘 안 잡히는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했던 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골든돔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계획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건 곧 미국의 국방 예산을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이 거대한 나비의 날갯짓이 한국의 방산주에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 국내 시장으로 돌려보죠. 이렇게 정신없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인 고지를 점령하게 만든 우리 시장의 진짜 힘, 그 핵심 동력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연 첫 번째 심장, 바로 인공지능 AI가 이끄는 반도체죠.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수요는요, 그냥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슈퍼 사이클입니다. 2020년이 되면 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AI 혁명의 가장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AI 칩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 시장의 60%를 우리 기업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 증시를 끌고 가는 3대 엔진은 바로 반도체,
방산, 그리고 조선입니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쌍도마차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방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정말 역사적인 수주 기회를 맞았죠. 마지막으로 조선업은 무려 15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 시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보다 더 솔직한 게 바로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뜨거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우리가 흔히 큰 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들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부터 보시죠.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와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국 시장이 좋아 보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정책 변화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아주 거대한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시장의 대표 선수들을 사들이면서 지수가 5천 아래로 밀리지 않게 단단히 받쳐주고 있고요. 동시에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PSO 홀딩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저평가 우량주들의 빈집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상품 1위가 뭐죠? 바로 인버스 EX ETF입니다. 즉, 시장이 떨어지는 쪽에 2배로 베팅하는 상품이죠. 역사적인 고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의 상승에 반대로 투자하거나 에이, 한국 시장은 틀렸어 하면서 아예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쪽에서는 반도체, 방산,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곧 무너질 거야 라면서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돈과 개인들의 돈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 20년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특히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베팅했을 때 만약 시장이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락에 베팅했던 그 물량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 우리가 이걸 숏 스퀴즈라고 부르죠. 이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지수를 더 폭발적으로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곤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에 펼쳐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상황에 딱 맞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 확률의 강세장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이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발언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AI 투자 더 늘릴 겁니다 라고 발표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 코스피는 5,100포인트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이때 대응 전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반도체 주도주와 그 온기가 퍼져나갈 부품, 장비주 비중을 과감하게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40% 확률의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이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라며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빅테크 실적도 딱 시장 기대치만큼만 나오는 약간 김 빠지는 상황이죠. 이땐 지수가 4,900에서 5,000 사이를 오가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수 전체를 따라가는 투자보다는 방산이나 조선처럼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개별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20% 정도로 낮게 보지만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빅테크 실적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죠. 이때 코스피는 4,800선까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럴 때의 대응책은 명확해요. 일단 현금 비중을 높여서 소나기는 피하고 그렇게 확보한 총알로 시장의 공포 속에서 장기적인 주도주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시장의 운명은 AI 혁명,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국내 밸류업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돈과 개인의 돈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수급의 갈림길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강세장, 중립, 약세장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전술적으로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우리 모두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라는 이 거인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장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거센 조류에 속절없이 휩쓸려갈 운명입니까? 그 답은 바로 이번 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